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비인간적인 집단,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람 가담자를 가려내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그 특검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면 네. 이제 앞으로 그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국무위원 말고 그러니까 검찰, 경찰, 법무부, 행안부까지 다 탈탈 털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요. 예. 저는 이제 헌법 존중 TF라는 명명도 잘 하셨다고 생각했지만 뭐 헌법 수호 TF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공무원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이런 내란 사태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 공직자들이다. 그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네. 예.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군인이 1번, 경찰이 2번,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모욕을 당한 건데 이 내부 사정들을 지금 들어보면은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래저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국가 재건을 위한 기틀을 잡아가느라고 여가가 없을 때 본인들은 숨죽이고 있다가 아 우리는 이제 살았다. 나는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승승장구할 수 있겠다 하고 만세를 부른 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국방부, 외교부, 뭐 경찰청 이런 이제 검찰청 이런 이제 내란 관여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잊지 않고 계셨고 총리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과거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 그 시대적 과제나 국민들의 염원은 1번이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나 그 침대 축구의 벽에 막혀가지고 흐지부지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신 거고 뭐 시한까지 정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이거 다 하겠고 무슨 방식으로 하겠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고 이런 것까지 지금 차례차례 마련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다 1월에 끝내고 2월 인사까지 반영을 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인사 시기 전에 예. 그 제대로 일할 사람, 제대로 승진해야 될 사람들을 확실하게 추려내서 다시는 이런 이상한 짓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가서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예. 그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그 파도는 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또 평소에 미웠던 사람 지목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엿먹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을 텐데 예. 그런 게 하여튼 잘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어좌에 앉았는데 예. 우상에 앉았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프랑스 공무원들 그때 문화재 할 때 한국에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있었던 이야기. 예, 완전히 몸에 끌어안고 그냥 예. 온몸으로 저항하던 이런 모습들하고 너무 대비될 뿐만 아니라 이게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초기나 이럴 때 그 1급 내지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있는 직업 공무원 출신 사람들이 예.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와대 근무하고 뭐 국회에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죠. 나름 이제 자기 반성이나 개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그래도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고 그 나중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독재 정부도 경험하고 민주정부의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해서 이 계엄이나 내란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안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계엄이나 내란이 벌어지면 그게 그냥 군인, 경찰, 뭐 일부 검찰 이런 게 관련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전두환이가 과거에 쿠데타를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쿠데타가 전두환이가 쿠데타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네. 나서 숙정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그 수만 명을 길거리로 내쫓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봤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한다 지금. 예, 예. 그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일단 전두환이가 했던 것처럼 옛날식으로 이게 소위 그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또 개혁 성향을 가진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단 다 지목해가지고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면은 전두환 때는 그냥 호남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주고 몰아내라. 이런 식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천하태평인지 모르겠다. 그냥 예. 나는 그때 뭐 자고 일어나서 몰랐는데 아니면 뭐 세종에 있으니까 뭐 서울 안 가서 좋구만 뭐 이런 소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에 진짜 좀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막 정말 개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군인들이 오히려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했다.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오히려 군인들이 윤석열이 앞에서도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국회에 출석했던 그 경찰관들, 응? 그다음에 평생을 공직에 있었던 그 뭐 한덕수네, 최상목이네, 뭐 이런 것들이 그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응?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표준이 된다면 그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국록을 먹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자식 키우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탄식을 공무원들이 맨 먼저 해야죠. 예. 네. 자, 다음에는 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헌법 존중 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그 고위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들을.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헌법 존중 TF를 구성을 해서 내란에 관여한 일반 공무원들도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한 끝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총리 책임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드리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장관님들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스러운데 공무원 사회는 지금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 막 탈탈 털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담감도 있고 사실 오히려 그러면 복지부동되는 거 아니냐 정부 부처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공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진행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반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TF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을까? 아마 지금 여러 부처들의 인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1급 인사들이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돌아올 텐데 이런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런 사람은 저렇습니다. 근데 뭐 승진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인사 조치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등용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방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적어도 내란에 동조한 공무원들한테 승진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많은 내부에서는 정권에 그냥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 부응하고 협력한 사람, 협조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무원사에서는 잘 나가는구나라는 나쁜 경험들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파악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서는 필요하면 징계 아니면 정말 잘했으면은 인사 승진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길게 가면 이게 또 나중에 적폐청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굳게 가겠다라는 면에서의 그 시행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되는 거고 49개 전체 중앙 행정기관 중에서 그래도 일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호처는 제외했다고 거기는 하고요. 제외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핸드폰 포렌식 아니면 핸드폰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 또한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제출 동의한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전제를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 않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동조한 적 없어. 라고 소명을 할 때 오히려 핸드폰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너무 크게 확대 해석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의 불안감을 조성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떨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에 부응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그런 것들을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뭉개거나 아니면은 나는 내 신조를 지키고서는 그대로 업무에 중립을 유지했어라고 하면은 아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올바른 그런 윗선에서의 지시에 대해서 협조하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또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의 녹을 받으면서 국가를 위해서만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정부는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대장 군 수뇌부도 대장 7명 전부 교체하고 중장도 이렇게 대부분 교체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교체가 있었죠. 네, 있었죠. 네. 사실은 사실 국방부는 민간인 출신. 그래서 뭐 육사 출신 아닌 정말 초유의 사태로서 그런 제3자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군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제대로 세팅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7명의 중장, 대장이 대장 7명이고 7명 전원 교체. 20명의 중장이 이번에 최근에 예.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군의 쇄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계엄 문책 인사치고는 상당히 반응이 큰가 봐요. 그 중장 20명 역대급 물갈이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육사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우리가 세력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골고루.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칭찬받는 거 하나의 정산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육군에서의 그런 사모임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서도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여인형부터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노상원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듣고 지시를 잘 따르고 길들여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비상계엄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 군 부대에서의 내란에 동조했던 그런 수뇌부들은 결국에는 인과응보다라는 것을 군 내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조치였지 않는가 싶고 결국에는 우리 군이라는 것은 국방의 의무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했을 때 따르는 방식으로 국가를 위한 그런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제대로 된 교훈을 이번에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개헌 가운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면 저는 충암고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암고 학교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사를 할 때 중용할 때 여러 학교를 그리고 특정 부서를 이렇게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하면은 충암고 사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 항상 우리가 뭐 임명하고 그러면은 서오남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자분들이 남자, 예. 대한민국의 수많은 주요 인사의 역할을 하면서 끼리끼리 동문끼리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그 과정이 매우 유사한 사람들끼리 예. 그러다 보면 가치관이나 보는 시각도 비슷해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들이 획일화돼 버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카르텔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경직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뭐 장애인, 소수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관행이나 카르텔을 타파하는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